고가 아파트 당분간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량도 많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이 호가만 올라가는 단지는 주의하셔라. 직주 근접성이 좋고요. 직장 수요가 탄탄한 지역, 탄탄해질 지역이 신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지역에 투자하셔라. 따라서 재건축 이슈와 함께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일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대표 박일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대세 하락에도 살아남는 아파트 선택하는 5가지 조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매주 주말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문의 전화 주시고요. 특강에 또 직접 참여하셔서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개발이 되면 큰 시세 차익과 역세권 개발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저희와 함께 투자에 나서고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세 하락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파트 5가지 조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역세권입니다.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신규 GTX 라인이나 신분당선, 5호선, 7호선, 8호선 연장선이라든지 이런 신규 개통하는 지역의 역세권역의 집값, 땅값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 선택할 때 기준 첫 번째, 역세권이냐? 직주 근접.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출퇴근이 쉽겠죠. 그만큼 직주 근접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요. 거래량도 많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이 호가만 올라가는 단지는 주의하셔라. 입지 빼놓을 수 없겠죠.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입지 보셔야 되고요. 하락장에는 전세가율 비율이 높은 지역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매가를 지킬 수 있는 비율이기 때문에 전세가율도 하락장에서는 잘 꼼꼼히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인지 아닌지, 직주 근접이 가능한지, 또 거래량이 일어났던 단지인지, 입지는 얼마나 좋은지, 전세가율 비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돼 있고, 지금의 전세가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신규 유입이 돼서 전세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 수도권의 역세권역, 도심권이나 재개발, 재건축, 신축 아파트 불패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서울권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이면서 신축 아파트는 1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세권의 가치가 중요한데요. 역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격 하락할 가능성은 크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더욱더 크다. 따라서 역세권역은 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역세권역의 유무를 이렇게 조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더욱더 잘 보시고 꼼꼼히 보시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역세권이면서 초등학교, 초품화, 중학교까지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겠죠.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분들이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수용성 지역에서 수지 지역, 오름세를 보면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더블 역세권 좋죠. 거기다가 트리플 역세권이고 쿼드러플, 퀸트플 5개의 역세권이 광역교통망이 되는 지역이면 덜 나위 없 좋고요. 지금 싱글 더블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지역이 신규 전철역 개통돼서 싱글이 더블이 트리플, 트리플이 쿼드러플 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높은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미래 가치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키포인트다. 직주 근접성이 좋고요. 직장 수요가 탄탄한 지역, 탄탄해질 지역이 신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지역에 투자하셔라 라고, 집을 사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 마곡이나 아니 도심권, 그리고 강남권역, 개발 계획도 중요하죠. 하지만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이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인지를 꼭 보시고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새로운 산업단지, 산업벨트를 만들고 있는 경부선 라인, 경부축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다. 하이닉스가 120조 넘게 투자할 예정이고요. 용인역 일대가 플랫폼 시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무려 30만 가구 이상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포인트 지역이 될 수 있겠고요. 강남이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고요. 많은 직장과 좋은 일장, 또 교통의 중심축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역세권이면서 강남의 접근성, 또 신규 일자리가 지금도 풍부하지만 앞으로 더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인지를 꼭 보시고 투자하셔라. 세 번째로, 거래량 없이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곳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개장식 상승이 아닌 곳은 조심해야 되고, 호가 위주로 해서 한두 채 거래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이런 위기 상황, 가격 하락할 시에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라든지 거래가 없이 단기간에 가격 올라간 지역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가 아파트 당분간 어렵습니다. 따라서 15억이 넘는 곳은 정말 사기도 어렵죠. 자금 출처 다 조사하면 대출도 안 나오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매매, 팔기도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단기간에 거래량 없이 급등한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시세보다 굉장히 싼 매물은 조심해야 된다. 싼 매물에는 함정이 숨어 있을 법도 하고요. 근저당이나 압류라든지 물건에 든 하자를 꼼꼼히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락장에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지라고 늘 말씀드리죠.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고 넘어가는 입지가 좋은 지역 아파트 투자 가치는 정말 굿입니다. 영원불변이죠. 입지 가치가 건물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재건축 이슈와 함께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당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상 단기적으로 고가 아파트나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입지가 좋은 1군 브랜드의 대단지 아파트를 공략하는 게 키포인트고요. 청약을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을 해서 청약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청약이 안 된다고 할 때는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입주권을 사는 방법도 있다. 대단지에 1군 브랜드의 아파트가 그 지역 시세를 주도하는 대장주기 때문에 그 지역을 투자할 때는 대장주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대도시 권역 보면 고층에 대단지의 바다뷰라든지 호수뷰, 공원뷰 아파트는 그 가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지방에서도 도심권이 쇠퇴하고 주변에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많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KTX라든지 STRT 주변 지역으로 역세권 주변 지역에 도심권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분양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역 자체가 저평가돼 있고 원주민도 외면을 했기 때문에 뭐 미분양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돼 있었지만 신규로 입지가 워낙 좋은 지역에, 교통도 편한 지역에 브랜드 대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평가된 지역들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를 공략하시는 게 좋다. 최근까지 조정장에 들었을 때는 전세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요. 아파트는 본래의 가치에 집값 상승 기대치가 반영되는, 즉 실거주 수요 플러스 이 매물을, 이 아파트 사서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실거주와 투자 두 가지 여건이 맞춰지는데요. 전세가는 기본적인 생활시나 주거 선호도 등에서 실제로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전국 평균적으로 약 집값의 70%, 물론 서울권역 50에서 60%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매수하려는 아파트 전세값이 70%가 되든 안 되든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상승기에는 전세가 매매가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따라서 전세 비율이 낮아진다. 하락장에는 전세가는 높아지면서 집을 안 사죠. 매매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격차가 작아지는 그런 트렌드를 아시고 내가 매수하시려는 이 단지, 이 아파트의 전세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가 빠진다는 건 그만큼 실수요가 안 받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장세에는 전세가가 빠지지 않고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해 놓으시면 이런 하락장에서
하는 폭이 작고 하락을 하지 않고 상승장에서는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요소가 될 수 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 정리해 드리면, 본인이 보유하시는 부동산 최근같이 조정상태 들었을 때는 포트폴리오 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안전한지 수익을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매도를 하실 때 매도가 편한지, 전세가 비율이 얼마나 들어서 갭 투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몰려들어서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지 꼭 보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할 지역의 위치나 지역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살 때는 현재 가치만 보고 사시면 안 되겠죠. 즉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 개발 가치가 있는지를 꼭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신규 전철이 개통된다든지 아니면 대형 쇼핑몰이나 상업 업무시설들이 들어오는 지역은 가격 하락을 버티고요. 가격 상승기에는 더욱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떨어질 때 잘 안 떨어지는 그런 지역의 부동산은 상승기 때 조건, 개발 가치가 받쳐줄 때는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락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를 매입할 때 알아야 될 조건 5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보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저희 회사에서 특강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 특강 시간에 뵙고 좋은 투자 정보, 돈 되는 정보 같이 나누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